다지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대표 강사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2017년도 첫 번째 시험이죠. 1월 14일 시험을 대비해서 제가 독해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을 잘 풀 수 있을지 아주 따끈따끈한 스킬로 여러분들 찾아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독해 이 부분이 사실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뭔 특별한 공략이 있나? 라는 궁금증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아주 속 시원한 그러한 문제 스킬 방법을 오늘 소개시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선 독해 이 부분 첫 번째 부분인데요. 자, 대조형 문제에 관한 설명을 좀 해보자 합니다. 대조형 문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마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많은 선생님들께서 독해 이 부분은 대조해서 푸는 거예요 라는 그런 말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대조형 문제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며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또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야 될까? 자,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기를 먼저 봐라입니다. 자, 보기를 본다면 보기라는 거는 이 부분은 위에 한 3줄 정도의 단문이 나오고 밑에 A, B, C, D 이렇게 이제 보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보기 내용을 보신 다음에 이게 대조형 문제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우선 보기를 보세요. 제가 예로 하나 갖고 왔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A, B, C, D 모두 공통된 어떤 음절이 떨어지죠. 앞에 란 광고가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공통된 단어들 매 보기마다 반복적으로 출현되는 이런 어휘들이 바로 이것이 무엇이다? 대조형 문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럼 이런 문제도 어떻게 풉니다? 이런 문제들은 거꾸로 보기를 보고 그 다음에 본문을 보는 이런 거꾸로 보는 형태로서 문제를 푸신다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푼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거꾸로 푼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푸는 겁니까? 전체 내용을 다 해석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역시 만약에 또 거꾸로 해석을 다 하고 또 올라간다면 이 내용을 다 기억한다는 거는 또我们来说不容易 우리에게 있어서 쉬운 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조를 하실 때에도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순서대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정리가 다음 페이지에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줄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대조하라 라는 이런 제가 멘트를 잡았습니다. 자, 일치하는 단어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 대조형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일정하게 떨어진 음절이 있는데요. 이런 애들은요, 이 글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이에요. 아시죠? 화두, 이야기거리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이 단어의 의미를 해석해라 라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주제거리, 이 말거리에 얘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본문 가운데서 찾아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기를 보신다면요. 내용은 일단 구체적으로 해석하겠지만 이 보기의 내용이 뭐 조금 많다. 아주 많다. 굉장히 많은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주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뭐 A1, A2, A3, A4 이런 느낌으로 나오지 않고 정말 서로 다른 내용으로서 A, B, C, D 각각 서로 다른 보기 내용을 줍니다. 그래서 얘가 나왔냐 안 나왔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앞에 내용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를 다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씩 보시고 얘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본문을 보면서 대조하면서 답을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우리가 대조를 할 때도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바로 뿌라든지 즈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 뿌는요 부정부사잖아요. 그러면 망 뿌망 어떤 차이인가요? 너무 쉽죠? 바쁘냐 안 바쁘냐죠. 하지만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바쁘다 안 바쁘다. 의미적으로 완전히 정반대 180도의 의미가 이렇게 생겨버리죠. 그죠? 서로 다른. 그 다음에 줄 같은 경우는 다만 단지잖아요. 줄가 없다면 많은 것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줄가 있다면 다만 단지 딱 하나로 그 범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은 인지 아닌지 그리고 모두를 봐야 되는 건지 하나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범위적인 면에서의 제약이 있으니까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이런 단어들 주의하면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얘는 이제 해석하지 않는다고 했죠. 얘는 하지 않는다. 直接 직접적으로 介绍商品 상품을 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단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 내용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보시면 돼요. 본문 한번 보시죠. 쭉쭉쭉 보시면 돼요. 이게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쭉쭉쭉 보시면 돼요. 보세요. 얘는 이서 네, 그리고 모르고 그죠? 모르고 그 다음에 광고고 그 다음에 나왔다. 不直接介绍 여기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정답 무엇입니까? 바로
A가 되는 것이죠. 됐죠, 여러분? 너무 쉽죠. 그래서 이 대조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문제 풀이 비법만 알아도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 파악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더라라는 그런 스킬들을 먼저 기억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억나세요? 문제를 먼저 보세요. 봤을 때, 보기를 먼저 보세요. 보기를 봤을 때 일정하게 떨어진 음절이 있다. 그럼 이건 무엇이다? 대조형 문제다. 그 다음 어떻게 해라? 다 보려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대조해봐라. 대신에 중간에 부정이라든지 아니면 제한적인 범위를 주는 이런 범위부사가 나온다면 그건 주의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라. 그래서 나왔다면 걔가 정답.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전체 내용 해석해보고 그 다음 다시 보기를 해석하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내용 보시죠. run 광고. 여러분 광고는 무엇입니까? 광고죠. 그 앞에 있는 run은요. 부드럽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할 때 run젠 있잖아요. 그죠? run젠. 그래서 이 run 광고는 광고인데요. 직접적이지 않은 간접 광고. 우리 요새 PPL이라고 많이 하죠. 그 간접 광고가 바로 run 광고입니다. 자, 이 PPL은요. 是입니다. 기업이 企业为了막기 위해 提高 높이기 위해서 销售量 하면 판매량입니다. 销售 판매하다. 그래서 량 만나서 판매량이 되겠죠. 销售량. 판매량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기업의 지명도, 맞아, 유명세, 그죠? 지명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制作的 제작한, 만든 이란 뜻이죠. 제작한 일종의 광고形式, 광고 형식입니다. 됐죠? 다음 상자, 상점들, 이제 상가들인데 이제 판매자들 하셔도 괜찮아요. 혹은 기업들은 뭐 하지 않아요. 뭐 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介绍,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產品, 상품을 직접적으로 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역시 뭐 하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아요? 直接, 직접적으로 表现出, 표현해내다 라는 뜻이죠. 그럼 뭘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죠? 是广告, 이것이 광고이다라는 것을 또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PPL 혹은 간접 광고를 알았다면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아는 그런 내용들, 중국어로 보니까 좀 어려워 보이지 사실상 우리가 또 친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어서 볼게요.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 얼자는 너무 신기하게도 순접으로서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도 되고요. 역접으로서 그러나 하지만 이라고도 해석되는 아이죠. 여기서는 서로 반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반대로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광고라고 표시해주지 않고 오히려 在 어디에다가 报纸上 신문 위에다가 그리고 网络上 인터넷상에다가网络 인터넷이죠. 인터넷상 그리고 지금 뚠하오가 있기 때문에 해석을 멈추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그리고라고 연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신문지상에 그리고 인터넷상에 그리고 TV 프로그램 그리고 영화 속에다가 차로 집어넣습니다. 이 차 하면요. 끼다, 집어넣다 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차. 그래서 차즈 하면 이렇게 콘센트 끼는 거, 그게 바로 차즈가 되겠습니다. 근데 차를 나는 모른다. 그럼 포기하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음절로 말하길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앞에 음절을 모른다면 뒤에 거 가지고 대충 전체 의미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로는요. 들어갈 입자잖아요. 그냥 넣는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차로 집어넣다, 끼워 넣다 이런 뜻입니다. 차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직접적으로 광고인 걸 표시하지 않고 신문지나 인터넷이나 TV 프로그램 아니면은 영화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인도성의, 인도적인, 즉 뭔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흡입력이 있는 매력적인 이렇게 의역하셔도 괜찮겠죠. 그죠? 인다오싱더. 그러니까 흡입력이 있는 뉴스 보도 그리고 有深度的 깊이감이 있는, 심도 있는 그런 뜻이죠.深度하면 깊이감이 있는, 심도 있는 원장 글 그리고 화면 마지막 그리고 단편 어떤 뭐 영상, 짧은 영상 이런 거 등등을 집어넣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具有 가지고 있다. 뭐를? 인창싱, 인창. 은폐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가릴 은자이거든요. 그래서 인창, 장도 감출 장자입니다. 그래서 은폐되어진, 감추어진 이런 성질이 있다 하니까 또 이렇게해서 이러한 간접성이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은 뭐냐면 이 런 광고가 무엇이냐라는 얘에 대한 그냥 100% 설명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판단이나 아니면 뭐 우리의 도덕적인 관념, 사상 이런 거 묻지 않고요. 얘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관해서 답을 찾으라는 거니까 보기 가운데 바른 설명 혹은요 나온 설명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 내용 지금 너무 신기하게도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경험을 아마 동시에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무슨 경험이냐면 이상하다. 한국어로 들었는데 전체 줄거리가 머릿속에 막 남진 않아 라는 이런 신기한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쵸?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다 해석하시고 그 다음 보기 보시면 다시 한번 또 보고 또 보고 이러한 시간 낭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조형 문제라는 것이 판단이 됐다면요. 다시 한번 복습입니다. 어떻게 해서 대조형 문제라는 거 알았습니까? 앞에 일정 음절이 떨어지는 거 보고서 대조형 문제라는 것을 판단하셨다면 그렇다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일일이 하나하나 대조하시면서 아 여기 나왔구나. 얘가 정답이구나. 이렇게 찾는 것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이 무엇이었죠? 직접적으로 상품을 소개하지 않는다라는 A가 바로 정답이었던 것이죠. 그죠? 그럼 나머지 한번 볼게요. B. 단지 出现在 어디에만 출연한대요? TV 프로그램 속에 출연합니다. 여러분, 줄가 있고 없고가 전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빨간색을 칠해놓은 거잖아요. 만약에 없다면 이거 정답 맞아요. 어디 TV 속에 아까 출연한다고 나왔잖아요. 하지만 지금 줄이라는 이 말 때문에 TV 외에도 어디 있었나요? 뭐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영화 속에도 다 드러났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범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줄이라는 말 때문에 B는 정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정반대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뿌라든지 범위적으로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만 몰아넣는 줄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있다면 굉장히 주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세 번째 볼게요. 软广告 바로 무엇이었나요? PPL의 目的 목적이죠. 이거는 더고 얘는 目的 목적입니다. 목적은 不是为了赚钱 赚은 무슨 뜻입니까? 赚 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안 나왔습니다. 판단하려 들지 마세요. 아시겠죠? 안 나오면 틀린 거예요. 마지막 非常受 그 다음은 欢迎 受欢迎하면 인기 있다는 뜻이죠. 누구에게? 消费者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다 해서 요새 왠지 인기 있는 것 같아. 내가 무한 땡땡에서도 본 것 같고 말이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안 나왔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 그나마 나온 것 중 이제 비슷하게 나온 게 A하고 B인데 얘는 범위적인 제한을 줬기 때문에 정답은 똑같이 나와 있다. A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독해 이 부분 가운데서도 어떤 유형 문제, 대조형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풀어봤는데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일정하게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순서대로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대조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꿀팁을 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가셨을 때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고득점 아니 원하시는 점수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특강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再见!